사실 돌이켜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2달 전, 그러니까 8월 10일에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. 그동안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.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,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사실 지난번에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간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오늘 심리에서 역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지만은 저는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이번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. 법원의 판단 직후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. 사명감을 갖고 덩어러진 권력에 맞서왔다.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. 그래도 좀 제일 잘 해석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, 정미영 의원님. 이거 이준석 전 대표의 무슨 뜻입니까? 사실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거를 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많은 당원들하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길로 가라. 사실 조언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본인이 저렇게 더 외롭고 고독한 길을 선택해서 가버린 거죠, 사실. 정미영 의원도 조언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저는 사실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한 사람이죠.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있는 2030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래 세대를 우리가 좀 더 많이 껴안고 가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사실은 계속 이준석 대표를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었으니까 계속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사실은 걷어찬 거나 마찬가지예요.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한 공동체의 대표 수장이면 대장답고 대표답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당을 상대로 일단 가처분을 시작할 때부터 그거는 이미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과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 만든 거다. 자초한 거다? 예, 자초한 거다. 이렇게 봅니다.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재갈 길 가겠다는 건 결국 앞으로도 뭐 추가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들리는데 정미영 의원님 하나 더요. 그럼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뭐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? 그거야말로 이제 뭐 하늘이 알아서 하시는 영역이니까 그건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어렵고 복잡하고 갈 길을 잃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상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상식적인 건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장은 자기의 말하자면 둥지를 스스로 파괴하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구성원이 싫다는데 그게 어떻게 인정받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어요. 예. 뭐 정미영 의원님은 하늘만이 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뉴스탑 때는 그래도 가깝게 정답에 가야죠. 이도원 의원님. 글쎄요. 물론 뭐 지난번 가처분은 본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건진 뭐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일단 만약에 벼랑 끝에 몰렸다면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? 뭐 일단 연말까지는 지금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? 그럼 이제 몇 가지 가능한 선택은 있어요. 대선 전후부터 많은 분들이 이준석 씨는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해라. 특히 그동안에는 이제 뭐 컴퓨터 이런 거 공부했으니까 정치학이나 사회학 이런 걸 좀 더 공부하면 어떻겠냐 이런 조언을 많이 했죠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선택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뭐 굉장히 잘하는 거 있잖아요.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뭐 패널로 활동할 수도 있겠죠. 또 하나는 뭐 정당 활동을 안 해도 정치 활동을 계속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또 각을 계속 세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저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. 일부에서는 뭐 신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. 세력을 모으기도 조직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. 또 마지막 선택 하나는 일단은 그렇게 각광받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실패한 정치가 됐다면은 아직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? 정치를 완전히 접고 새로운 출발도 할 수가 있어요. 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이준석 전 대표의 결정이겠습니다만 그 스스로 한 말대로 무운을 빕니다. 무운을 빈다. 예.
그런데요. 오늘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.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. 이준석 당원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. 이준석 당원 출석 요구하시나요? 네, 이번에는 저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는 물론 다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면은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대략 알려주기로는 윤리위,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들을 좀 윤리위가 한번 들여다보겠다. 양두구육 신군부. 중징계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밤 또 9시 한다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뭘 나가서 뭘 소명하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.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이번 윤리위 추가 징계 가능성을 두고 여러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만 그게 다 빗나갔죠. 가처분 판결 나오기 이전에 또는 그 9월 28일 가처분 심사하기 이전에 추가 징계를 통해서 뭘 도모하려 할 것이다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만 이양희 위원장과 윤리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준석 전 대표 출석해서 소명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. 이번에 임기가 연장됐습니다만 이양희 위원장은 그런 일각의 이 소설 같은 시나리오에 부안내동하지 않았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출석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출석 요청도 했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사유 모르겠다면서 또 윤리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반발하며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저는 윤리위가 어떤 징계를 내릴지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만 예. 당원이라면 그 누구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위의 출석 요청에 응해서 정당한 소명을 하는 것이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이번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인정했습니다. 법원이. 이준석 전 대표 고독한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요. 국민의힘 내부 얘기 만나봤습니다.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? 첫 번째 댓글입니다. 국회의원의 반말 태도는 괜찮나? 박범계 의원 혹은 한동훈 장관 지적하는 말씀하신 거, 한동훈 장관을 지적하는 의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. 예. 국회 때문에 개콘이 망했다라고 하셨는데 개콘은 오래전에 폐지된 프로그램인데 일단 알겠습니다. 예. 당시 법무부 청사 8층 내부 CCTV 확인해 보면 진실 확인돼요. 그 헬스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CCTV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예. 접근 금지가 무슨 소용이냐. 예. 이 서산 사건, 살해 사건 얘기입니다. 돈은 피보다 진한 것인가 박송 씨에게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.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.